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장 배경을 우리가 봤어요. 건강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인지,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전후로 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건강가정법이 언제 제정됐다고요? 이건 계속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시킬 겁니다. 2004년도에 했습니다. 건강가정 실태조사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5년도부터. 그리고 몇 년 단위로요?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까지 이루어졌을까요? 2005년, 2010년, 2015년 3차까지 했고 2020년 4차까지 들어왔을 겁니다. 4차까지 했어요. 근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우리한테 데이터상으로 안 나온 것 뿐이지 했습니다. 벌써 마무리는 됐을 거예요.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이 학기가 가기 전에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전후로 해서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건강이라는 용어가 어떤 거냐? 이 건강이란 용어의 보편성과 긍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건강이라는 용어는 신체의 상태를 나타낼 때 적합하고 익숙한 개념이죠. 건강하십니까? 그러면은 밤새 건강하셨습니까? 밤새 무탈하셨습니까? 이런 옛날에 우리들이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사할 때 건강하시죠?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신체의 상태를 이제 신체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냐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체가 적합하고 아주 괜찮을 때 그때는 건강하다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죠. 건강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정신적으로나 다른 육체적으로나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그러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국어대연구원의 국어대사전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인 건데 어떤 거냐 하면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할 땐 요거죠.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 건강하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용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뿐이 아니고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가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영지 교수님께서 내렸습니다. 논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건강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지표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대사회적인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가정의 대사회적인 기능의 수행에 역할을 할 수 있다. 필수적이다. 이게 건강의 개인이라고. 개인의 건강한 개인,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을 신체적인 개념에서 다룰 때 건강은 질병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흔히 쓰이고 있지만, 이 경우도 건강과 질병의 이제 2차원적 분류가 아니라 건강과 질병을 두 축으로 그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3차원적 접근이 합당한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광범위하게 분석한 우리 송예림이라는 이 박사님은 건강이 매우 다양한 사회 영역과 환경 그리고 상황에서 쓰이고 있으며, 그때의 보편적인 의미는 토대가 굳건하여서 안정이 되고 있다. 또 기능적, 도덕적, 성숙한 삶의 질을 담보하는 올바른,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매우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 강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편견 없이 좋은 가치와 문화로 수용하여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란 반드시 신체적인 건강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인 여러 측면의 건강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역시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는 개념이므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단 둘로만 나누는 건 좀 어렵죠. 너무 양면적으로 단면적으로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건강의 의미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문화, 건강한 회사, 건강한 학교, 건강한 밥상, 건강한 도시, 건강한 사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는 이들 용어가 보편적인 긍정적인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자가 앞에 붙으면 웰빙이죠. 웰빙이 앞에 붙으면 다들 좀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죠. 네.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그럴 거예요. 건강하다, 웰빙이다 그러면은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조금 기분이 좋은 그런 웰빙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수식어를 붙여보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신문, 건강한 회사, 여러분들은 건강한 가정,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론을 배우는 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의미로 볼 때 토대가 굳건하여서 안정이 되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기능적, 도덕적 성숙한 삶의 질을 담보하는 올바른,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 좋은 가치를 의미한다.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건강 가정의 개념에 보면은 건강한 가정의 의미를 개인의 건강함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영주 교수님께서는 즉 개인이 건강하다 하면 외부의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가정이 건강하다 하면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가는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서로 협동하고 인내하며 그리고 타협해서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다져가는 그러한 가정으로서 가족 구성원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체계로서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토양이며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1의 중고 집단이며 미시적 환경인 어디요?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받게 되죠. 그러므로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토양이, 이 바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이 어디냐? 건강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또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토대는 뭐라고요? 가정이며, 건강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건강한 가정이란 가정을 형성한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가정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개인 및 가정 활동의 가정 차원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강한 가정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또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지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의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 즉 건강가정기본법이죠. 그리고 이런 것과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기업의 가족 친화적인 경영 문화,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 및 시민사회 공동체 등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가정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가정을 건강가족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배경과 건강가정이
어떤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건강 가족적 관점을 보게 된다면은 가족을 연구하는 한 방법인 건강 가족적 관점은 1970년대 어디서?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 가족적 관점 이란 가족이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이를 제시하는 긍정적인 관점의 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했던 시기입니다. 그동안 해체되는 가족에 대한 연구가 주로 가족이 왜 실패하는가 이걸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였던 것에 반해서 연구의 관점을 바꾸어 성공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연구로 전환이 됐습니다. 왜 가족이 실패했는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한 가족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좀 정반대의 그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건강 가족, 헬시 패밀리, 강한 가족, 스트롱 패밀리, 균형 잡힌 가족, 밸런스 패밀리, 기능적 가족, 오티밀 펀셔닝, 기능적 가족 패밀리, 가족적 탄력적 가족, 리실런트 패밀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전 가정, 건강 가족 이런 용어 등의 사용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들 관점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가정이 안정되고 잘 기능하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만족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건강 가족적 관점에서 사용한 다양한 용어를 뭘로 통일할까요? 건강 가정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가족적 관점은 건강 가정이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이런 건강 가정, 강한 가족, 균형 잡힌 가족 여러 용어가 있지만 이건 건강 가정으로 통일을 한다. 이런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가정의 구성 요소에 보게 된다면은 건강한 가정은 그 가정이 속한 사회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가정이 속한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 가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건강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의미하는지 선행 연구를 학자들의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강 가정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유영주 교수님은 건강 가족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관계적 차원, 체계적 차원으로 대별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관계적 차원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 요것의 균형을 유지하며 체계적 차원에서 가족 체계를 잘 유지하여서 사회, 국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우리나라 건강가족의 9가지 요인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존중, 가족원 간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정서적 안식처, 긍정적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 공유, 가족원의 역할 충실, 문제 해결 능력, 경제적 안정과 협력, 사회와의 유대 이렇게 9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주 교수가 분석한 건강가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양의 경우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건강가족의 요소를 주로 가족체계, 내적인 요인인 가족 간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에 큰 비중을 두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것과 함께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의식, 가족 구성원의 역할 충실,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유대식 역할 충실, 신체적 건강, 경제적 협력과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가족 체계 내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응집력이라든지 적응력, 의사소통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허벅열이라는 학자는 사랑, 규율, 관용, 적응력, 자유로운 대화고 가족 체계가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처를 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한다. 최선희 학자는 애정, 사랑, 신뢰, 지지, 의사소통, 자율성, 역할 수행, 유연성,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요인은 경제적 안정과 가족원의 신체적 건강이다. 근데 장애 요인도 있네요. 자율성이 부족하고 권위주의다. 김성희 분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자가진단 척도를 했습니다. 가정철학, 가족활동, 구성원의 능력 향상, 의사소통, 가정의 조직문화, 사회적 관계망, 시각적 이미지, 사회적 매력, 이런 식으로 주장들을 했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건강가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건강가정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했는데 시기별로 보게 된다면 스티넥과 사우어는 가족학자들을 조사하여서 강한 가정에 대한 스트롱 패밀리죠. 아까 앞에 나왔던 강한 가족에 대한 특성을 6가지로 밝혔는데 애정과 감사에 대한 표현 능력, 가족원들이 함께 시간 보내기. 강한 가정에서 힘이 센 가정이 그건 아니겠죠. 예. 아주 건강한 가정,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건가? 애정과 감사에 대한 표현 능력, 수시로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이런 것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기, 가족에 몰입하는 정도와 책임감, 그 다음에 긍정적 의사소통 능력, 종교적 태도, 문제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강한 가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스티넷과 사우어. 그리고 앱스타인 등은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런 걸 측정하는 맥메스터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이 모델은 가족의 기능을 또 이렇게 나눴네요. 가족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나?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가족의 역할,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관여, 행동 통제. 의사소통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아무튼 좋은, 이래야지만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퀴란이라는 학자도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는데 15가지 건강 가정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항상 들어가네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일단 소통이 되면은 건강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다 긍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서로 긍정적이며 협조적이다. 타인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는다. 타인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서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너리와 유무에 대한 감각이 있다.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는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가리킨다. 의식과 전통을 존중하는 가족관념을 가진다. 구성원들 간의 균형 잡힌 상호작용이 있다. 공통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로 기독교죠. 그러니까 한 주제, 한 교를 갖고 있으니까 자료가 다 날아갔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거는 아마 미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통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서로 개인 생활을 존중해 줘야 되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는 시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가 시간을 같이 즐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다. 아주 좋은 건강 가정의 정의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진짜 싸우는 가정이 없을 것이고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기는 그러한 가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올슨. 자, 올슨은
건강한 가족, 건강한 결혼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는 뭐라고 했냐? 응집력, 응집성, 융통성, 그리고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빠지지가 않아요. 어디든지. 등의 내적인 특징과 확대된 가족 체계, 신념 체계, 그리고 사회적 지원 체계 등의 외적인 특징을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개인을 위해서 건강한 결혼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올슨은 건강한 결혼을 주장했다. 나아가 건강한 가정의 기본 역시 건강한 결혼에 있다. 건강한 결혼을 상당히 강조했네요. 올슨과 드프레이는 가족 기능의 세 가지 차원인 응집, 적응, 의사소통 이런 것이 가족의 기능성에 건강성을 연결시켜서 건강 가족의 특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응집성, 응집성이란 뭐냐? 내적 요인인데 응집성, 가족 구성원 간의 헌신성, 여기에는 뭐 신뢰라든지 정직성, 신빙성, 신뢰 성실성, 헌신성과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질적인 시간이겠죠.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좋은 여가 활동, 가족 구성원의 친구들과의 교류, 휴식 시간, 그리고 또 오락 시간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융통성, 가족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요거는 이제 적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가족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도전과 기회로 오히려 발상을 전환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융통성이겠죠. 또 위기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탄력성의 변화에 개방적인 이런 융통성을 가져야 되고, 정신적인 안녕 이런 정도를 많이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사소통이 있어요. 다 내적 요인입니다.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에서 의사소통이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좀 부정적인 의사소통도 있을 수는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뭐 지적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의사소통인데 그래도 의사소통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안 그러면 이 불만이 쌓여서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되면 그건 의사불통이 되겠죠. 자, 근데 될 수 있으면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요거는 이제 감정의 공유, 그리고 칭찬을 한다든지, 또 이제 비난을 하지 않는다든지, 불일치, 뭐 사람이 틀리니까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와 서로 간의 감사와 애정, 요거는 이제 상호 간의 보살핌, 또 우정, 개성의 존중, 쾌활함, 유머, 이런 표현 정도를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5가지 강점을 우리 올슨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처음에 아까 얘기한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터놓고 자주 얘기하고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계속 가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다. 5가지, 건강한 가정의 5가지 강점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다음, 시간을 함께 나누기입니다. 서로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는 가족에게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즉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함께 생일과 명절을 축하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지, 뭐예요? 지지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또 가족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지지를 응원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영적인 신념을 가족 구성원들을 묵도록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이기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영적인 종교를 말미암아 종교의 힘을 빌려서라도 같이 도와주고 또
거기로 그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종교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조금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볼 때 엄마는 불교, 아버지는 기독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종교가 일치가 안 돼서 나중에 막 트러블도 생기고 막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인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은 바로 뭡니까? 건강한 가족의 중요한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순의 5가지 강점까지 보고 자, 오늘 셋째 주죠. 이제 첫째 주는 OT로 해서 끝냈고 정상적인 수업은 지금 2번째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차는 어차피 3주차입니다. 제가 1교시 때는 2주차 1교시 이렇게 했는데 그게 3주차 1교시로 돼야 되는데 수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3주차가 지금이 3주차고 다음 주에는 4주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시고요. 오늘 너무 늘 열성적으로 공부를 하셔갖고 제가 좀 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녹음을 조사론부터 시작을 해갖고 조사론부터 올렸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클래스룸에 올렸을 때는 이게 이제 시간 구애 안 받고 그냥 막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유튜브에 올렸다가 그걸 다시 올려서 다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는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조금 이렇게 혼란이 있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히 계십시오.